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H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프리랜서 일을 겸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결혼이 생겨 한동안 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일은 제 성장에 득이 되는 부분은 없이 힘들기만 한 것이었어요. 팀을 위해서 떠맡은 일로 곤경에 처했는데 저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퇴근하는 선임들 때문에 실망도 많이 했고요. 지금은 그 시기도 다 지나가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공허하고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한테 불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안정했던 프리랜서 시기를 지나 지금은 취업을 했고 안정기입니다. 회사는 집에서도 가까운 곳이라 너무 편해서 동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비록 바쁘고 일중독이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나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친구도 있고요. 올해는 그림 그리는 사이드 프로젝트도 했어요. 돈 되는 건 아니지만 성취감을 느낄 만한 일이었어요. 한 가지 걸린다면 남자친구가 베프 역할을 하고 친구들은 관심사가 달라져 멀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나 모임이 없어서 이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각자 힘든 일이 있어 제 마음을 털어놓을 상황이 못 되고요. 생각해보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인데도 직장에서 힘들게 일했을 때가 덜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불행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일단 사연자님이 이렇게 느끼시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 이거 먼저 말씀드려서 안심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 차례로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 우울한 기분이 기본값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보통 사람들은 여건이 좋으면 사람들이 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우울증의 원인은 돈이다. 내 우울증은 로또 당첨되면 바로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건이 나아지고 직후에는 우울감이 사라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좋아진 여건에 금방 적응해요. 그래서 우울했던 이전 시기에 느꼈던 감정으로 돌아가서 그게 다시 기본값이 되거든요. 쇼펜하우어가 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생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상태 아니면 권태감을 느끼는 상태, 이 둘을 오가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이 그래요. 제가 진짜 신기한 건 정신의학이나 뇌과학도 없었던 시절에 쇼펜하우어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거든요. 사람의 기분을 좌우하는 건 기본적으로 호르몬이거든요. 종류는 뭐 여러 가지지만 좋은 쪽으로 기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잘 아시는 것들요. 문제는 이런 호르몬이 잘 나와서 좋은 기분을 느끼는 상태를 우리 사람의 몸이 기본값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게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다. 사람이 이기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전자가 자기 숙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 번식만 신경 쓴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야 불행하든 말든 일단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보존하게 하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얘네들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에 만족하고 행복하면 자기 생명 유지를 위한 활동을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상대적으로 별로 힘들지 않고 편하면 그런 호르몬을 내보내지를 않아요. 사연자님이 직장에서 너무 일이 힘들 때, 야근하느라 고통받을 때 그때가 덜 불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같은 의미에서 당연한 거예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 몸이 그걸 견딜 수 있게 마약 같은 호르몬을 같이 내보내주거든요. 특히 엔돌핀 같은 호르몬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연 진통제, 자연 마약 이러거든요. 고통을 겪는 동안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호르몬이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울감을 겪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겪은 바로 직후에는 또 도파민이 나오죠.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 아니면 조부모님들은 요즘 것들 나약해 빠졌다고, 편해서 우울증이니 뭐니 하는 거라고, 우리 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엄청 고생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당장 생명의 존폐가 달려있을 때는 생리적으로 우울해질 가능성은 낮아져요.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수명은 줄어들죠. 살면서 고통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이제 이런 호르몬 나오는 거 끝이에요. 좋은 기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상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생존하는 데 유리한 행동을 했을 때 유전자가 주는 보상이에요. 이것만 아셔도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은 풀어지는 거죠.
그냥 사람은 편하면 우울해지는 존재다. 이렇게 아시면 간단해요. 두 번째, 견딜 만한 고통을 만드세요. 사람이 편한 상태가 지속되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안 나와서 우울해지기 쉽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본인은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정도로 편하진 않거든? 막 이러실 수 있어요. 파고 들어가면 고민거리도 많고 미래도 막막하고 출근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편안하다는 게 우리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적절하게 행복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기적으로 견딜 만한 고통을 줘야 돼요. 제가 요가를 할 때마다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역시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행복감을 못 느끼는구나 이거예요. 요가하면 정말 힐링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막연한 이미지처럼 마냥 편한 활동이 아니에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가가 조곤조곤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작을 수행하고 버티고 하려면 한겨울에도 땀을 막 한 바가지 쏟아요. 그거 하는 동안에는 진짜 죽을 것 같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힘든 동작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완하는 동작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잠깐 덜 힘든 동안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완전히 푹 쉬어주는 명상 자세로 마무리하거든요. 시체 자세, 샤바 아사나라고 하는데 그때 행복한 기분은 정말 엄청나죠. 도파민 파티인 거예요. 요가가 힐링된다고 하는 게 이런 원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게 달리기예요. 요즘 러닝 유행이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건강 문제를 많이 겪고 해서 운동도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근데 러닝은 뭔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좀 무서운 마음이 있어서 시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몇 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진정한 운동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트레이닝 앱을 깔고 순차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늘려나가는데요. 진짜 뛸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땀도 사우나 하는 것처럼 나고요. 무산소 운동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또 적당히 달리니까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저는 아침에 러닝을 하는데 이걸 한 날은 종일 기분이 좋아요. 고통스러운 만큼 육체가 보상을 해주는 거죠. 러너스 하이라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진짜 마약 맞은 것처럼 붕붕 뜨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러너스 하이는 진짜 많이 달려야 오는 거고요. 굳이 그 상태가 아니라도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달리기 같은 경우는 DNA가 좋아하는 여건은 다 갖춘 활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 자체가 보상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DNA는 인간이 나다니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걷기나 뛰기처럼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하면 먹잇감을 구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잖아요. 집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식량이 생기지는 않죠.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열매를 따든 사냥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 쾌락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단순히 걷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달리는 거예요. 사람 몸이 걷는 것보다 가볍게 달리는 거에 제일 적합하게 근육이 발달해 있거든요. 사람이 육체적인 기능이 동물들보다 다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몸무게가 비슷한 동물들 중에서 맨몸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오래 달리는 거 하나는 인간이 이기거든요. 그걸로 원시시대에 인간들이 사냥해서 먹고 살 수 있었고요.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치타가 아무리 빨라도 시속 100km 최고 속도 낼 수 있는 시간은 1초예요. 사자가 사냥 성공률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달릴 수 없어서 그래요. 최고 속도로 500m 이상을 못 달린대요. 인간처럼 땀을 흘리지 못하니까 과열돼서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이 진짜 연약하지만 500m만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면 열심히 도망가서 생명을 건질 가능성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달리고 땀을 줄줄 흘리고 하는 걸 우리 유전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굉장히 후하게 주는 거예요. 사연자님도 달리기 도전해보시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적당한 고통이라는 게 꼭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연자님이 사이드적으로 그림도 그리고 하셨는데도 도움이 안 됐다 하셨는데요. 거기에 고통이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신 거에서 그게 짐작이 돼요. 누군가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면 경력과 돈이 생긴다. 그런 종류의 일이었다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울감은 훨씬 희석이 됐을 거고요. 저는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그런 고통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 돌보면서 사는 건 분명히 고통이에요.
이걸 마냥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동물 유기하고 그러는 거죠. 동물들 그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거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함께하는 과정이 견딜 만한 고통이라는 것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목표를 끊임없이 만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거, 견딜 만한 고통을 만들라는 거하고도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인간이 존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기분 좋은 호르몬을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근데 그 목표가 너무 크고 평생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이러면 그건 행복감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내가 100억 부자가 되겠어. 내 분야에서 국내 1위가 되겠어. 이런 목표가 있는 건 뭐 좋아요. 근데 이게 전부고 이거 하나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불행해지고 목표를 이뤄도 불행해져요. 왜냐면 일단 그런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잖아요. 그 과정에 성취가 다 생략돼 있어요. 보상이 없으니까 불행해지죠. 그리고 그걸 이룬다고 해도 막상 거기까지 올라가 보면 생각보다 보상이 크지 않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보상을 미루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이룬 순간에 도파민 폭발하면서 잠깐 기분 좋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큰 목표 하나 이루고 나서부터는 이제 보상 시스템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평생 동안 작은 목표를 항상 가져야 돼요. 지금 실시간 제 목표는 이 유튜브 영상을 무사히 업로드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어떻건 구독자 느는 일이 어떻건 일단 업로드만 하면 뇌의 보상이 들어와요. 근데 이 일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업로드하고 나면 성취감을 느낄 정도로는 적당히 힘들어요. 뭔가 이런 난이도의 목표를 찾아보세요. 내가 100억 부자가 되겠어 하면서 내 모든 걸 다 희생한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 이런 거보다는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해야지 이런 목표를 쌓아 나가고 그때그때 보상을 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잣돈이 쌓이고 하면 목표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100억 부자가 된다. 못 돼도 그 과정에서 행복해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연자님도 단기 목표를 찾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번째, 가벼운 소통 관계를 만드세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DNA가 주는 행복 보상 체계인데요. 그중 하나가 사회관계거든요. 인간이 큰 집단으로 힘과 지능을 합치게 되면서 지구 지배종이 됐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보상 체계가 작동이 안 돼요. 특히 고통이 별로 없거나 뚜렷한 목표가 없는 시기, 이럴 때 관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힘들어지죠.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 중에서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건 고통, 성취, 1차원적인 쾌락 이런 거의 보상으로 나오는 건데요. 옥시토신처럼 잔잔하게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고 느낄 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끈끈하고 서로 목숨 구해주는 관계 이런 거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진짜 오래전 일인데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할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날 무슨 일인가로 제가 우울했었어요. 그때 어떤 체인점 빵집에서 빵 하나를 사는데 저한테 그때 현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바생한테 이거 하나 살 건데 카드 결제 되는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알바생이 굉장히 흔쾌한 말투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1,000원도 결제되는데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몇 마디 되지도 않는데 그 우울했던 마음이 날아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사소한 상호작용도 행복감을 주는데 가끔 만나서 관심사 가볍게 나누고 이런 건 오죽하겠어요. 그냥 정기적으로 사람 속에 섞여본다.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도 훨씬 관계에서 얻는 게 많아지거든요. 제가 나이 들수록 관계를 분산시켜서 하중을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사연자님한테도 해당돼요. 제가 되도록 하지 말라고 권하는 일 중 하나가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배프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성친구 하나만 관계로 남겨두고 나머지 다 잘라내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이성관계에도 안 좋고 본인 인생 전체로 봐도 안 좋아요. 고립이 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딱히 재밌거나 그런 걸로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줘요. 사연자님 남자친구분이 일중독이고 너무 힘들어해서 잘 못 만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연자님 지금 유일한 인간관계가 남자친구고 남자친구가 힘든 이야기 그런 거 다 들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관계라서 자주 못 만나는 건 아닌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 이야기 들어주는 건 너무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든 건데요.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관계다. 이러면 쉽게 만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내가 에너지가 비축돼 있어야 그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충족돼 있을 때가 별로 없어. 연애 초기면 만나서 편할 수가 없고 편해서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 안정기 이후의 관계라면 이제 만나면 서로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서로 손잡고 같이 영화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헤어져도 충족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관계라는 건 분명히 피로도가 있어요. 그러면 남친한테도 속 얘기 쏟아놓는 걸 못하면 어쩌란 말이냐?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 하시면 돼요. 남친한테도 다 비밀로 하라. 이게 아니라요. 적당히 이야기하셔야 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유 없이 우울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거 사연자님 경우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웬만하면 한 번씩 겪는 문제예요. 특히 한국인들이 우울증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서요. 어떤 상태든 가만히 머물려고 할 때 누구든 쉽게 겪을 수 있는 상태니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연은 어른성장학교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